이동거리랑 변이에 대한 개념이 쉽게 이해된 친구들은 아마 이 속력과 속도를 이해하는 것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거의 같은 맥락이거든. 그러니까 이동거리와 변이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떤 공간적인 위치 변화에 대한 것만 나타냈다면 이 속력과 속도는 거기에 더불어서 어떤 시간의 개념까지 추가한 물리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일정한 운동을 누구는 더 빨리 했고 누구는 더 느리게 했고 그 차이 있잖아요. 그걸 나타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 속력과 속도는 많은 친구들이 처음 듣는 단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일찍 들어본 친구들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미리 들었지 않나요? 그때 아마 거속시 하면서 많이 외웠지 않나요? 아닌가? 잘못 얘기하면 이것도 세대 차이 나나요? 쌤은 초등학교 때 그렇게 외웠거든. 거속시로 속력 외웠거든요. 그래서 막 과학 문제에도 적용하고 수학 응용 문제에서 뭐 거리 구하기, 속력 구하기 이런 거 할 때 쓰고 그랬었는데 나는 처음 배울 때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거속시에 나오는 속력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속력이랑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써있죠? 속력은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거리를 이동했느냐를 표현해주는 물리량이죠. 거속시에서 시간 옮기면 바로 요식되잖아요. 맞지?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다. 이 말은 좀 어렵게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위 시간은 그냥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단어 단위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의 단위로 가장 흔하게 쓰는 게 뭐지? 초잖아요. 초, 세컨드. 그쵸? 그래서 이거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그냥 단위 시간이라는 걸 초로 바꿔서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야. 어떻게 하냐면 단위 시간 동안 이동거리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1초당 이동한 이동거리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훨씬 더 말이 쉬워졌죠? 그래서 속력으로 가장 흔하게 쓰는 단위가 초당 이동거리 미터라 그래서 미터 퍼 세컨드, 미터 퍼 초를 많이 쓰잖아요. 초당 미터 이렇게. 연결 됩니까? 그 뜻이에요. 다시 한번 듣자면 속력은 우리가 배운 이동거리를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갖느냐. 그래서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준 거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단위 시간 동안 이동거리를 쓴다. 그럼 속력이 크다는 얘기는 같은 이동거리를 더 짧은 시간에 돌파했다는 얘기고 속력이 작다는 얘기는 같은 이동거리를 더 긴 시간 동안 돌파했다는 소리죠. 우리는 이 두 운동을 흔히 어떤 표현으로 비유를 합니까? 같은 시간을 더 짧은 시간 안에 갈 수 있어요.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물리에서는 이 속력을 같은 말로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빠르기라는 말로도 표현을 해요. 속력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빠르게 움직인다는 뜻이고 속력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느리다는 뜻이니까.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럼 단순히 빠르기, 느리기만 알고 있으면 그 물체의 운동을 전부 표현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제부터 되게 빠르게 움직일 거야? 초당 1m 이상씩 움직일 거예요? 선생님의 나중에 시는 어딜까? 빠르기만 가지고 예측할 수 없죠. 우리 이동거리와 변이 얘기할 때 얘기했었잖아. 변이가 이동거리와 갖는 차이점은 크기에 덧붙여서 방향까지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라고 그랬죠? 근데 아무리 빠르게 여기서 움직인다고 한들 어느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일지를 표시해주지 않으면 선생님의 나중 위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나만 알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주는 게 여기 있는 요 속도입니다. 속도. 그래서 이동거리 대신에 뭘 쓰죠? 여기 변이를 써요.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게 아니라 변이를 시간으로 나눠준 물리량을 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속력과는 무슨 차이점을 둬야 되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짚었던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점이 똑같이 적용이 되겠지.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방향이죠. 방향. 변이라는 건 위치의 변화량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위치가 얼마큼 변화했냐에다가 더해서 어느 방향으로 위치가 변화했는지까지 포함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속도도 마찬가지로 변이를 시간으로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위치가 빠르게 느리게 변하는지를 꼭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속도란 표현은 대부분 이렇게 쓰고 있지는 않죠. 이제 보통 스포츠 같은 데서 보면
와, 저 선수 구속. 저 선수의 공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아니, 뭐 밥 먹을 때. 야, 너 밥 먹는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르냐? 이런 얘기 많이 쓰죠?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물리적으로는, 엄밀하게는 틀린 표현이에요. 속도는 항상 뭘 붙여줘야 된다고요? 방향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야, 저 선수 공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라고 하면 안 되고, 와, 저 선수 공의 속도가 손을 떠나 글러브 방향으로 향하는 속도가 몇 빠릅니다. 밥 먹을 때도, 야, 너 밥 먹는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 이게 아니라, 야, 너 밥 먹는 속도가 10도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왜 이렇게 빨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여러분들은 이제 물리학원을 배운 이제 학도들이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읍시다. 속도는 방향까지 포함해야 하는 물리학이다. 자, 됐죠?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단위 시간당의 위치 변화 또는 단위 시간당 변위라고도 쓰고요. 단위는 이동거리랑 똑같이 초당 미터, 초당 위치가 변화한 정도니까 미터 퍼 세컨드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속력과 속도, 개념과 차이점, 알겠나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민수 선생님의 사례로 속력과 속도를 잠깐 비교해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아까 그 그림이죠. 우리 민수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띄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은 이동거리 변이만 표현한 그림이기 때문에 시간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그냥 임의로 시간을 정합시다. 몇 초 만에 뛰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대답을 듣고 싶지만 들리지 않게 제 마음대로 할게요. 요 운동을 전부 다 끝마치는데 5초 걸렸다고 칩시다. 너무 비현실적인가? 거의 초인이죠? 5초 만에 했다고 뭐 칩시다. 우리 마음이니까, 우리 가정이니까 5초 만에 떴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민수 선생님의 속력과 속도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앞서서 속력과 속도의 정의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납니까? 속력은 우선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총 이동한 거리를 구해서 그걸 이동한 시간으로 나누어주면 된다 그랬죠? 자, 민수 선생님의 이동 거리는 얼마나 그랬어요? 쭉 끝까지 가는데 100m, 돌아오는데 50m를 갔으니까 이동한 거리는 150m였죠? 그걸 몇 초 만에 뛰었다? 5초 만에 뛰었다. 좀 말도 안 되는 시간을 잡았긴 하네. 자, 어쨌든 150m를 5초 만에 뛰었어요. 그럼 속력은 어떻게 해요? 이동거리 150m를 시간 5초로 나누면 되죠? 그럼 민수 선생님의 속력은 30m/초가 되겠지. 어렵지 않죠? 다음 속도 한번 배웁시다.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이동거리가 아니라 변위를 구해서 그걸 운동한 시간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그랬죠? 자, 민수 선생님의 변이 얼마라고요? 자, 시작에서부터 쭉 갔다가 돌아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랑은 다 관심 없고 뭐만 보면 된다고요? 운동을 끝마친 나중 위치를 보면 된다고 그랬죠? 자, 시작 위치부터 나중 위치까지의 거리 얼만큼 변했어요? 50m 변했고 방향은 동쪽이었죠. 자, 그럼 변이 일단은 계산을 먼저 해야 되니까 크기만 갖다가 집어넣읍시다. 자, 그러면 변이의 크기가 50m고요. 그걸 몇 초 만에 돌파했다고요? 5초 만에 위치가 변화를 했다고요. 그럼 속도는 얼마예요? 그치, 50으로 나누니까 초당 10m, 10m/초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초당 10m 라면 틀린 거라고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좀 자신을 자랑스러울 때, 야, 나만 방향 생각한 게 아니구나. 나 약간 손쉽네 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속도도 변이가 들어가는 양이라고 했잖아요. 방향이 들어가는 양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꼭 방향을 언급해줘야 된다고요. 속도는 위치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났느냐, 느리게 일어났느냐를 표현해주는 양이기 때문에 꼭 어느 방향으로 변화했는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10m/초가 아니라 동쪽으로 10m/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하겠죠. 이해가 돼요? 그럼 약간 여기서 혼란이 생기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속력 같은 경우는 초당 30m. 그냥 운동하는 내내 그냥 한 초당 30m 정도로 계속 그냥 운동을 했나 보다. 그리고 그냥 빠르기를 이해할 수가 있지만 속도는 초당 10m를 이동했대요.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초당 10m만큼 이동했대. 그래서 속력과 속도를 약간 좀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물론 가장 간단한 뭐 직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 속력과 속도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하다못해 이렇게 한 번 찍고 돌아오는 운동, 아니 뭐 실제 운동은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경로로 이동하는 운동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운동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속력이랑 속도의 뜻은 아예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력을 흔히 빠르기라는 이름으로 비유해서 표현할 수 있지만 속도 같은 경우는 함부로 빠르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그냥 단순히 위치 변화가 얼마나 길고 짧은 시간에 그 위치 변화라는 게 일어났냐를 표현해주는 물리량일 뿐이지 물체의 실제 빠르기랑은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명심을 합시다. 이거 은근히 헷갈리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 됩니까?